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어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젯밤 대통령실은 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제가 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김 부위원장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여야 정치권의 타협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SBS 배준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는 국무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란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국격의 문제인 만큼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야당과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여당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져 향후 재표결에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부결시킨 뒤 다음 수순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지난 26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에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낸 뒤 이튿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인데도 행사하길 거부했으면서 여당 편에서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만 행사했던 겁니다.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론 다음 순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 탄핵 으름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은 여당대로 재판관 임명 불가론으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를 화두로 올렸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여야의 정반대 압박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택하면서 경제 위기를 가장 걱정했던 경제수장으로서의 선택을 강조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 때문에 결국 탄핵 소추가 된 것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탄핵 절차의 불안정성은 사실 경제, 시장, 외교의 불안정성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빼고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이란 표현을 통해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만 우선 임명한 건 아무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여당을 달래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여당의 반대가 특히 강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최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 공포보단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게를 훨씬 더 두고 있었던 점에서 최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야당 쪽에, 특검법 거부권은 여당 쪽에서는 선택을 내린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여야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파로 미뤄졌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신속한 임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취임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날짜는 다음 달 2일이 유력합니다.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 헌법재판관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때에도 재판관이 8명 있었던 만큼 헌재가 더 이상 이 조항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민변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됐냐 아니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헌재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